자, 여기 호기심 많은 초등학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어느 날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그런데 시계에 초침이 막 돌아가고요. 분침도 돌아가고요. 시침도 돌아가고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스토리는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하지요? 시계를 분해해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궁금하면 분해해 봐야 돼요. 비록 엄마한테 혼날지라도.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숫자가 가진 특징들을 알기 위해서는 분해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될 숫자의 분해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인수 분해입니다. 두 번째는 소위 십진법의 전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인수 분해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소인수 분해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소인수, 글씨가 엉망이군요. 소인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인수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소수와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럼 소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소수는 약수가 두 개만 있는 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2, 3, 5, 7, 11 이런 수들인데요. 2의 약수를 구해보면 1과 2 두 개만 있습니다. 3의 약수를 구해보면 1과 3 두 개만 있지요. 물론 5의 약수도 1과 5 두 개만 있습니다. 7의 약수도 1과 7, 11의 약수도 1과 11 이렇게 두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만 있다는 얘기는 모든 수의 약수인 1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2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2 자기 자신이지요. 3의 약수 중 가장 큰 수는 3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만약에 4처럼 약수를 구해봤더니 1, 2, 4 이렇게 모든 수의 약수인 1, 자기 자신의 약수인 4 이것들 외에 다른 수가 있는 수라면 이런 수들은 합성수라고 합니다. 6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모든 수의 약수인 1, 6의 자기 자신인 약수 6, 그 외에 2와 3이 더 있지요. 그래서 6의 약수는 4개인데 이런 수들을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분류를 좀 해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 3, 5, 7, 11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친 수들은 소수입니다. 4, 6, 8, 9, 10, 12 이런 수들은 파란색으로 네모를 쳤죠. 합성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인데요. 1은 좀 특별한 놈입니다.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성취도 평가나 시험에서 잘 내는 문제인데요.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낙습니다. 모든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OX. 꽤 많은 학생들이 O를 해서 틀립니다. X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그리고 1로 되어 있습니다. 1 하나 때문에 답은 X입니다. 자, 다음은 인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 박인수 아닙니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수는 소위 원인 결과일 때 인과관계, 즉 어떤 수가 이로 인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있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이란 수가 있는데 6은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와 3이 6의 인수입니다. 6이 2와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6을 1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1과 6이 6의 인수입니다. 참고로 인수와 약수는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 별로 구분하지 않고 써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2와 3은 6의 인수, 2와 3은 6의 약수,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이름만 다르게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약수는 일종의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는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수, 인과관계가 있는 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김, 사람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김씨 집안의 장녀이시고요. 현재 파리바게뜨 아닙니다. 파리바게뜨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로 김수돌군을 두고 있지요. 우리는 김사람님을 부를 때 김씨 집안의 장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파리바게뜨의 김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돌이 엄마 아니면 수돌이 아빠, 아빠는 안 되겠군요. 장녀니까. 수돌이 엄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사장님을 파리바게뜨 사장님이라고 강조할 때는 김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수돌군의 엄마라고 부를 때는 수돌이 엄마라고 부르겠죠. 김씨 집안의 큰딸임을 강조할 때는 김씨 집안 장녀 이렇게 부를 겁니다. 호칭에 따라서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르지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인수와 약수는. 자, 소수와 인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수는 뻔하지요. 소수인 인수입니다. 그리고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인수들로 분해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2라는 수가 있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라고 할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6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3 곱하기 4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12를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분해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다 인수분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 곱하기 12에서 1과 12는 소수가 아니지요. 2 곱하기 6에서 6도 소수가 아닙니다. 3 곱하기 4에서 4도 소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1 곱하기 2나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는 소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를 한 거지요. 소인수분해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처럼 다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한 것을 뜻합니다. 2는 소수고 3도 소수죠. 이렇게 인수분해한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볼펜이 한 자루 있습니다.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이군요. 이 볼펜이 여기 꼭지 빨간 부분을 누르면 볼펜심이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분해를 합니다. 자, 여기 분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분해를 해보니 요 빨간 꼭지 부분, 이것은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는 부품입니다. 여기에 스프링이 있지요. 스프링도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여기 빨간 심은 아마도 여기 끝에 금속 부분을 더 잡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분해한 건 아니지요. 여기 볼펜 대도 요 끝에 빨간 누르는 부분을 아마 더 뺄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진 안 한 겁니다. 여기서 빨간 꼭다리와 스프링처럼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분해를 한 것, 요런 것들, 요게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이렇게 더 분해를 할 수 있는데 하다가 만 것, 이런 것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닌 그냥 임수이지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부품 전체는 다 인수입니다. 그 중에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얘네들만 소수인 인수, 소인수입니다. 즉, 소인수 분해는 더 이상 분해할 것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다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소인수 분해를 우리는 어디다가 이용을 할까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할 때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이 있습니다.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또 15가 있습니다. 15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입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는 6과 15의 소인수 중에서 공통인 부분만을 골라서 최대 공약수를 찾습니다. 보통 중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6을 2 곱하기 3 이렇게 쓰고요. 15를 3 곱하기 5 이렇게 씁니다. 위아래로 2 밑에는 2, 3 밑에는 3 이런 식으로 라인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2는 6에만 있지요. 5도 15에만 있습니다. 이런 건 일단 놔두고요. 6에도 3이 있고 15에도 3이 있지요. 이렇게 공통인 녀석만 써주면 이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아이고. 최대 공약수 3에 2를 내려서 써주고요. 5도 내려서 써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18이 있습니다. 18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30이 있습니다. 3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늘려서 써주고요. 30도 2 곱하기 3 18은 3이 2개라서 이렇게 써줬는데 30은 3이 하나밖에 없지요? 이럴 때는
띄워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있는 인수들을 골라서 아래에다가 써줍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즉 6이 18과 30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런 최대 공약수에 18에 남아있는 3 하나를 내려서 붙여주고 30에 남아있는 5도 내려서 곱하기로 붙여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즉 90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아이고, 글씨의 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문제에 자주 출제돼서 우리 학생들 많이 괴롭히는데, 사실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출제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 의외로 소수,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숫자의 성질에 대해서 개념을 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잘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